자, 태국 39번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의성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특정 영역에서만 한정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 하면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창의성은 특정 영역에만, 특정 영역에서만 한정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주어는 the Holy Grail. 이게 Grail은 뭐냐면 성배인데요. 이게 Holy Grail. 그 기독교에서는 이 성배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목표의 의미로 좀 우리가 의역할 수 있는데 그만큼 기독교 문화에서의 성배는 거의 신과 같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궁극적인 목표, 최고의 목표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결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입니다. 성격 검사였습니다. 라는 거지. 어떤 검사였어? 측정하는 검사였고요. 전반적인 창의력을 측정하는 성격 검사였다. 자, 뭐와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that 이때에는 관계부사 되시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3형식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왔어. 야, 여기 보면 how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우리 way면 how 쓰잖아요. 우리 관계부사. 근데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용으로 관계부사 됐었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아니에요. 여기다 위치 쓰면 안 돼요. 쓰려면 in which 정도 쓸 수 있어. 이거 조심해주고. 자, how는 안 된다. 그래서 관계부사 됐었고 in which 정도는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참고해주세요. 자, 주어 단수기 때문에 저 was가 쓰인 겁니다. 투부정사는 형용사의 역할 좀 하고 있고요. 다시 볼게.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인 목표. 창의성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첫 물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성격 검사였습니다. 어떤 검사였어? 전반적인 creativity ability,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격 검사였다라는 거지. 자, 뭐와 같은 방식으로? 바로 IQ. 우리가 알고 있는 IQ가 전반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격 검사였다라는 거죠. 자, 한 사람의 창의력 점수입니다. 점수는 자,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나 그녀의 창의력, 어떤 창의적인 잠재력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어떤 분야냐면 노력의 분야입니다. 자, 어떤 노력하는 어떤 분야에서도 우리에게 그 또는 그녀의 창의적 잠재력을 말해줄 겁니다. 라는 거죠. 마치 뭐처럼. 바로 이 IQ 점수 있죠? IQ 점수가 자,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 거죠. 물리학, 그 다음에 수학, 문학에 제한 두지 않습니다. IQ는요, IQ 높으면 수학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고, 물리학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IQ 높은데 수학은 못하고 문학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IQ 높으면 모든 어떤 학문 분야에 아주 뛰어난 어떤 능력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물리학, 수학, 문학에 제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러나면은 앞의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1970년대까지 심리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노화 중에. 자, 그렇게 전반적인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창의력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나왔네요. As a general creativity, 그 다음에 quotient. 이게 이제 우리가 IQ의 Q의 그 Q입니다. 자, 근데 quotient 하면은 지수란 뜻인데 창의성 지수,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뭔가 이제 창의적인 부분도 우리가 점수할 수 있고 모든 분야에 확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970년대까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지나고 나서 자 비로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1970년대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전반적인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 거지. IQ처럼 이 창의력도 어떤 지수화해서 그 지수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1970년이 돼서야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전반적인 창의성의 지수 같은 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자,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야. 다시 말해서 그들은 특정 범위에만 창의적이다. 활동의 특정 범위. 다시 말해서 특정 영역에만 창의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자, 말하고 싶은 핵심 부분입니다. 별표를 뭐 한 10개 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장이야. 이 문장이. 다시 볼게.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창의적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특정 범위에서, 활동의 특정 범위에서, 특정 영역에서만 창의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옵니다. 이제 뒤는요, 사실은요, 볼 것도 없어요. 다 얘입니다. 볼게요. 자,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과학자가 재능이 있는 화가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죠. 자, 과학 분야와 화가, 이 미술 분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창의적인 바이올리스트는 자, may not be a creativity conductor. 창의적인 지휘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의적인 지휘자는 이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잘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 비고태하면 잘하는 건데요. 낫이 있으니까 잘 못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심리학자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특정 영역이다라는 거. 도메인 스페시픽에서 특정 영역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또 주제문입니다. 아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